신고를 줘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쁘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불법을 당하고 있다 알아도 저항을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또 취업이 어렵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했던 호텔 웨딩홀 대표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했던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해 8개월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아르바이트로 일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야구체험 행사장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8시 반부터 7시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시간 정도 일했는데 주 6일을 일했거든요. 그래서 월 120으로 이제 알바의 공고에 올려져 있어서 이렇게 최저시급이 안 돼요. 휴식 시간이 제대로 없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나 똑같았는데 한 사람이서 뭐 1인 다역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주말은 제일 최악이었고. 예. 부산의 한 전시장에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 야구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학 기간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였는데요. 학비를 벌고자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은 행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2달가량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준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화를 계속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받으셨으니까 2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아예 전화도 안 받기도 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2달 정도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진정서를 이제 넣었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15명. 이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A 업체에서 980여만 원을, 그리고 행사를 주관한 B 업체에서는 1,1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요. 담당 감독관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동부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피진정인을 이제 불렀죠.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할 당시에는 자기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고소 전에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고용한 A 업체는 인력 대행사였습니다. 하지만 행사 한 달 후 이 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주관사인 B 업체로 넘겼는데요. 두 업체 모두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날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늦었죠? 네. 우리가 나는 처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미안한데 조금만 있어요. 내가 저 처리해드릴게. 아, 그러면은 언제 그런 거는 기한은? 아니, 조금씩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사장님, 네, 감독님한테 제 얘기 전해드렸는데. 내가 조금 있어요. 오늘부터 집행할 거다, 내가. 아, 오늘이요? 오늘부터 집행할 거다. 그럴 테니까 조금만 있어줘. 아, 그럼 오늘 다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하여튼 이번 주 내로 들어가는데 오늘 1차부터 나올 거다.
돈을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장. A업체 사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업체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희 저번에 겨울에 진행할 네네. 그 인건비요? 네. 원래 사무실에서 안 나오시거든요. 그럼 언제쯤 오면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나오세요, 사무실에는. 내가 혹시 그때 있었던 저게 직원도 아니고 그때 그 회사하고는 별개라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죠. A업체 사장은 또 다른 사업체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일주일치 지급을 못하신 임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1,000만 원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럼 그건 언제쯤 학생들한테 지급할 계획이신지? 저도 못 받아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피해자거든요. 물론 애들 거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 일주일 임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부하실 계획이죠? 지금 네. 내가 벌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일이 안 풀려서 그때 이후로 타격이 심하고 저도 업체들한테 쪼이고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A업체를 고소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바생들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자는 또 이름이 달라요. 같은 회사인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는 가압류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생들의 주장대로 실제 A업체는 다른 사업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달라지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걸까? 전문가를 찾아가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예,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그 업체가 새로운 이제 그 법인을 신설하게 되면 그 업체와 종전업체와 간에 이제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종전업체가 지고 있는 채무를 신설된 업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A업체뿐 아니라 주관사인 B업체 역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행사를 주관했던 B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 좀 있을까요? 정보는데요.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7월달에 아예 다른 업체로 네. 상관없는 거예요? B업체의 사무실은 사라진 상황. 사장과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그거를 빨리 이들 그 임금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네.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쯤 그러면 학생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올해 안에 지불을 좀 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게 지난 겨울방학,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이 다 된 건데. 그렇죠. 예. 10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는 학생들한테는 그 돈이 되게 급한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 네.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임금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네. 100%.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했던 행사고, 네. 처음 했던 행사가 돈이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고, 정말 말도 아니게 깨지다 보니까. 그럼 행사가 만약에 안 되면 네.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이제 저도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 6월 B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처벌은 내려졌지만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제일 화가 났던 게 법이 정말 이상하다. 네. 지금 체불 임금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기로 벌금이 원래 이제
300도 진짜 많이 나온 거래요. 보통은 몇십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낸대요. 근데 저희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검사님이 그거를 이제 참작해서 이제 300만 원이 나온 건데 그것도 많이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황당했어요. 벌금을 받으면 그 사람의 채무 의무도 또 사라지는 건가요? 법인은 근로기준법상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문제고, 벌금을 냈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법인이 재산이 있으면 그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소송을 하기는 어렵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2달을 꼬박 일했던 피해 학생들은 8개월째 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제 노동력으로 힘을 들여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 돈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제 시간도 낭비했고 제 차비도 낭비했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다 치중을 하니까 그 100만 원만큼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낭비가 된 거니까. 근데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학생들이 각자 받지 못한 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이들 15명은 총 2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법적인 해결 방안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업체 사장들이 밀린 임금을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5,210원인데요. 최저시급과 같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선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실태와 그 피해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주는 곳 자체가 요새는 적고요. 그리고 왜 PC방이나 편의점처럼 일이 단순하고 이제 누구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을 많이 안 쳐주기도 하고요. 변은혜 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에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5,210원인데 반해 편의점에서 제시한 시급은 4,200원이었습니다. 채용 당시 점주는 다른 편의점은 더 적게 주는 곳도 있다며 이 정도면 후한 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받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급은 협의 후 결정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최저시급인 것처럼 적어 놓긴 하는데 가보면은 사정이 틀려지는 거죠. 최저시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지만 현실에선 먼 이야기였습니다.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수당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면서 받는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입장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입장이고 그거 하나로도 권력관계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의 한 대학가, 마구잡이로 여러 가게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났습니다. 최저시급 5,210원을 지켜서 받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최저시급은 받고 일합니까? 네, 편의점은 최저시급 받아요? 네. 그럼 얼마 받고 일하세요? 여기는 4,000원. 4,000원 시간당? 네. 편의점도 웬만하면 다 최저시급으로 가지고.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하는 걸까? 근무할 때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쓰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계약서 같은 거안 했어요. 시간의 수당 이런 건 따로 받습니까? 시간의 수당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주휴수당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주휴수당마다 여건이 없는데 제가 편의점에 한 1년 넘겠거든요. 근데 지점장에서 내가 지점장 제외하고 주휴수당 제대로 주는 게 없어요. 받으면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힘들어요.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주들이 임금을 적게 책정을 하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무지한 부분이 때문에 안 줘도 되고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노동법규를 잘 몰라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많은데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여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근로감독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약 40%의 사업장에서 부당고용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했던 우세하 씨. 그는 한 달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요. 점주에게 임금을 요구하자 오히려 사과부터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되게 위축돼 있었죠. 그냥 내가 돈을 그렇게 적게 받아도 좀 주민들한테 이런 걸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이제 1인 시위를 이렇게 피켓 들고 하게 된 거죠. 당시 우세아 씨가 1인 시위를 하자 점주는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에야 체불된 임금 9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임금 체불,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잘못된 거니까 그런 체불된 임금도 겪고 좀 이런 본사에서 가져오는 그런 구조도 알게 되고 하니까 갑을 구조가 아니고 갑 위에 갑이 하나 더 있다. 뭐 그때 나왔던 말로는 슈퍼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본사라는 슈퍼갑이 있고 그 밑에 을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병이라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가맹점주가 개인 사업자란 이유로 본사는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리라고 볼 수 있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본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어떤 그 법 위반을 했을 때 본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즉 본사는 위생관리에 힘을 쓰면서도 아르바이트 임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채용이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사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왔다면 상조로 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같은 부당 고용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용자도 근로자도 그 근로계약서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근로자가 반드시 이의를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 이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분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원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 일자리에 나갈 경우, 특히 학생들이 나갈 경우 그 학교나 지역 사회에 반드시 이 권리를 지켜주는 센터들이 있어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하는 건 우리의 미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쨌든 제가 국회에 있는 한 그 정부에게 촉구를 하겠다. 사회의 첫발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러나 그 실상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당고용 행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법적 규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용주들의 부당 대우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노동 착취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